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2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주택 이용 발달장애인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나금주 이하 광주발달센터는 광주광역시 시장 이용섭과 오는 3월 31일 가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주택 지원사업 이하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모집한다. 주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생활할 주택을 선택하고 전문 지원 인력 주거 코치가 자립생활 지원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주거 제공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선호 및 욕구에 따라 한 가구에서 한 명 물결표 쌓인 2명이 생활한다. 선정된 발달장애인은 2년 동안 지원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사업비에서 지원, 관리비와 생활비는 본인 부담이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시설,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지역 운영기관에 방문 상담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마감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주택지원사업 운영기관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지역번호 062-531-4514,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지역번호 062-653-8568,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지역번호 062-611-1900,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 지역번호 062-229-9700, 이며 현재 총 20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발달센터와 운영기관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며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관내 7,6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권익공호 활동,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번호 062-714-3352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장애인 직접 걸으며 보도 불편 전수조사 올해 서울 전역 마무리. 서울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시 전체 보도, 특별시도상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시각에서 보행 환경을 진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지난해 처음으로 강북권 보도 866km에 대해 완료하고 올해는 강남권 보도 803km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지난해 실시한 강북권 보도 전수조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 지부, 가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 14명을 포함한 현장 조사원 총 28명이 2인 1조, 장애인 비장애인로 직접 보행하면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보행 불편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보도 포장, 횡단보도, 진입부, 턱낮춤 및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등 5개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볼라드 설치 부적점 등 총 16,268건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강남권시 도상보도 803km를 대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직접 보행하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와 보행 불편사항을 전수조사하게 된다. 3월까지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금년 보도 정비 예산을 활용하거나 내년도 정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강북권과 동일한 5개 시설에 대해 조사하되 금년도에는 설치기준 부적합 시설뿐만 아니라 설치기준 적합 시설을 포함한 보도 위 모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조사하여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도 횡단보도, 진입부, 턱낮춤과 점자블록은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권이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별도 사업으로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점 정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진입 부분의 턱낮춤과 점자블록 정비는 보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중장애인 단체로부터 우선 정비 필요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6년부터 지속 정비 중에 있다. 그동안 전체 정비 대상 42,280개소 중 19년까지 총 1,146개소, 25.2%, 185억 원. 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정비 완료 지점에 대해서는 올해 장애인 단체와 현장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19년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장애인 보행량이 많은 지역 등 향후 5년간 20물결표 쌓인 24년 우선 정비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총 474억 원을 투입하여 11,14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단절 없는 보행 환경을 위해 많은 시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교통약자가 시 전역 어디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코로나19 불로 돌봄 중단된 장애인 어르신의 긴급 돌봄. 서울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이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 입소 긴급 돌봄을 16일 월 시작한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 구매 등 외부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전화, 지역번호 02-2038-8707, 이메일, 진이엄k@soul.pass.orkr, 팩스, 지역번호 02-2038-874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어르신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2.8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3.4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다.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입소시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 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 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에겐 민간 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돌봄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자원봉사센터 등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긴급돌봄 신청은 16일 월부터 가능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연계해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어린이집이 휴원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에게도 긴급돌봄을 시행 중이다. 또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 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 서비스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 시민의 생활안전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평택시 조성을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9년 4월 1일 최초 시행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뱅소니 / 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가지 담보 내용의 최대 보장금액은 1,200만원 물결표 사인 1,500만원이다. 2020년 4월 1일부터 갱신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기존 10가지 담보 내용과 최대 보장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1사고당 1회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1사고당 1회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600만원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담보 내용에 해당하는 재난과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조사 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남시 코로나19 예방용품 기탁 물결. 하남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회장 한상영 가 지난 16일 100만 원 상당의 방역마스크 500장과 150만 원 상당의 하남시 보건소 직원 격려품을 전달했다. 한상영 하남시민생안정후원 회장은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어 회원들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물품을 준비했다고 전달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하남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전난순과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최유진 가 함께 관내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가정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35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 500ml 500개를 기탁했다. 전난순 회장과 최유진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손소독제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